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이건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지 않겠어요. 그런가요? 진짜 하수구 기름인가요? 이걸 화과 먹는 데 쓸 건가요? 아니면 어디에 쓸 건가요? 다들 화장품 만드는 데 쓴다고 하던데 화장품을 만드는 데 쓴다고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식재료를 구매하실 때 반드시 잘 확인하시고 더욱 신중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노른자예요? 이렇게 빨갛다고요? 매년 열리는 3.15 만회는 원래 위조 불량 제품을 단속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극적인 연출이 강조된 연례 폭로 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3.15란 매년 3월 15일 국제소비자 권익의 날에 맞춰 중공 중앙텔레비전이 특별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며 각종 기업의 문제와 소비자 함정을 집중적으로 폭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래 감독기관이 일상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할 위법 행위들이 오히려 1년에 한 번 방송을 통해 공개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식 홍보에서는 마치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훨씬 냉혹합니다. 같은 식품 안전 문제와 위조 부정 행위는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으며 동일한 사건과 유회한 문제들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3.15는 정말 역겹고 상당히 불쾌합니다. 저에게 불안만 만들어줄 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년 나와서 제가 먹는 건 쓰레기이고 쓰는 것도 쓰레기이며 결국 제가 쓰레기를 먹고 있다는 사실만 상기시켜줄 뿐입니다. 폭로가 끝난 뒤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그걸 먹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즉석 조리식품이나 전분 소시지도 그렇고 올해도 사람들이 먹을 건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생각합니다. 벌금도 너무 적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최고 수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분 보셨죠? 이게 바로 여러분이 주문한 배달 음식의 실제 주방입니다. 저희 배달기사가 음식을 가지러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절대 자신이 10에서 20위안을 주고 사 먹는 음식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먹고 있는 유령 배달 음식입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은 깨끗하고 맛있어 보이고 주방 사진도 깔끔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부 가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 공짜로 준다고 해도 저는 먹지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좋아하는 치킨의 경우 사용하는 기름은 이미 간장처럼 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안에서 냉동된 고기를 해동하기도 합니다. 또 덮밥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요리사가 직접 볶아 만드는 줄 아시겠지만 사실 99%는 조리된 반조리 식품입니다. 업주는 단돈 3위 안에 냉동 즉석식품을 사와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삶은 돼지고기를 먹으려고 포장 주문을 했는데 그때가 밤 10시쯤 배달을 시킨 거였고 11시에 도착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철 수세미가 국물 안에 담겨 있었는데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시마인 줄 알았는데 젓가락으로 집어보니 수세미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게에 전화를 했는데 가게 측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 주문은 환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12315에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보상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를 당하거나 벌금을 받기를 바랐습니다. 다들 배달 음식을 적게 먹으라고 하는데 오늘에서야 그 말이 맞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6시 28분에 배달을 시켜 먹었는데 먹고 나서 바로 몸이 불편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도 여전히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인터넷을 찾아보며 스스로 구토를 유도했고 10번 넘게 토하고 화장실도 서너 번이나 다녀왔습니다. 물도 계속 마시면서 어떻게든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식중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너무 괴롭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배달 음식은 최대한 적게 드시고 매장에서 직접 먹을 수 없는 곳이라면 절대 주문하지 마십시오. 정말 고생하게 됩니다. 식당 주방이 얼마나 더러울 수 있을까요? 이 가게의 배달 음식을 감히 드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배달 음식은 정말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포장이 깨끗하고 맛있어 보이는 배달 음식이겠지만 저는 매장에서 너무 많은 충격적인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어떤 생선은 화장실에 그대로 쌓여 있고 얼마나 오래 방치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주방은 몇 년 동안 청소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발을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더럽습니다. 저도 많은 분들이 바빠서 직접 요리할 시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주문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특히 매장에서 직접 식사가 불가능한 업소일수록 문제가 더 많으니 가능하면 주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로 먹어야 한다면 최소한 매장이 있고 직접 식사가 가능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인 만큼 자신의 건강과 몸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 배달 음식은 정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방금 배달 음식을 하나 주문했는데 푸드콩과 돼지고기 볶음 덮밥이었고 가격은 30여 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입 먹고 나서 더 이상 먹지 못했습니다. 이 푸드콩은 너무 차갑고 고기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쓴 건지도 모르겠고 기름도 어떤 기름을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들 배달 음식을 드실 때 저와 같은 느낌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배달을 시키지 않습니다. 중국의 식품 문제는 정말 형법으로 다뤄야 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배달 음식이 정말 사람이 먹는 음식이 맞습니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는 나전밤 닭조림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밤을 보시면 속이 전부 하얗습니다. 먹어보면 덜 익은 것처럼 아삭하게 씹히고 전혀 양념이 배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닭도 보십시오. 어린 닭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린 닭입니까? 덩어리가 이렇게 크고 제 할머니의 낡은 손바지보다 더 질긴 느낌입니다. 너무 질겨서 이 사이에 다 낄 정도인데 이걸 어린 닭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강서 감주에서 한 남자아이가 학교 후 0.5 위안짜리 매운 간식을 사 먹었는데 먹자마자 입에 물집이 생기고 궤양이 생겨 지금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의사는 이것이 고농도 캡사이신으로 인한 화학적 화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이런 매운 간식에는 생산 과정에서 생긴 먼지와 이물질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공장은 공장 이름이나 상표조차 없으며 원재료도 바닥에 그대로 놓인 상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평소 학교 앞을 보면 많은 아이들이 이런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불량한 간식을 먹다가 병이 나서 학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매운 간식 라티아오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열네 살 소녀가 매운 간식을 먹고 사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14살 소녀는 평소 이런 간식을 매우 좋아했고 특히 매운 간식을 사이다와 함께 먹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봉지를 먹을 정도였습니다. 계모는 이를 관리하며 먹지 못하게 했지만 소녀는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가서 울며 호소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아이를 매우 안타까워하며 괜찮다, 이런 간식 정도는 집에서 충분히 사줄 수 있다며 먹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모는 더 이상 이를 제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이 얼굴에 여드름 같은 것이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춘기라서 생긴 것이라고 생각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 여드름은 점점 더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는 소녀의 피부 트러블은 얼굴뿐만 아니라 몸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손으로 긁었고 짜면 고름과 물이 섞인 듯한 분비물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피부 질환이라고 진단하며 경구약과 연고를 처방하고 귀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약을 사용한 뒤에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전신에 광범위한 궤양과 염증이 발생했으며 피부뿐만 아니라 내부 장기까지 감염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소녀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매운 간식 라티아오 한 개가 변기보다 더 더럽습니다. 누군가 매운 간식을 검사해보니 세균수가 14만 CFU에 달해 집 변기보다도 더 더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불법 업자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매운 간식 생산 공정을 아예 지하실로 옮겨버리기도 합니다. 제가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생산 환경은 매우 비위생적이며 검게 변한 기름때는 보기만 해도 역겨운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매운 간식을 먹은 뒤 설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쓰레기장과 다를 바 없으며 위생 상태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아무리 해삼을 좋아하신다 해도 이 말을 들으면 일단 젓가락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부위회에서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실제로 입에 들어가는 것은 곤약가루로 만든 가짜 식품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성 해삼은 원가가 몇 위안에 불과하며 식감은 쫄깃하지만 영양가는 거의 없습니다. 괜히 돈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3가지 방법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색을 보십시오. 진짜 해삼은 자연스러운 흑빛 갈색입니다. 지나치게 검고 윤기가 나거나 색이 묻어나는 경우는 가공된 가짜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형태를 보십시오. 진짜 해삼의 돌기는 길이가 제각각으로 자연스럽지만 가짜 해삼은 마치 복사한 것처럼 일정하고 손으로 쥐면 쉽게 부서집니다.
블로그는 세 번째로 해삼을 직접 갈라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해삼의 내부에는 뚜렷하게 보이는 근섬유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해삼의 신분증과 같은 특징입니다. 반면 가짜 해삼은 내부가 매끈하고 아무 구조가 없으며 마치 플라스틱처럼 보여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찬물로 빠르게 불리는 건해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마치 스펀지처럼 가볍고 입으로 불면 날아갈 정도이며 손으로 쪼개면 쉽게 부서집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진짜 건해삼은 보통 7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불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찬물 즉시 불림 건해삼은 불린 뒤 뜨거운 물에 한번 데치면 크기가 새끼손가락만큼 작아져 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건해삼이 커 보이지만 사실은 작은 해삼치어로 만든 것으로 이를 동결 건조 해삼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류의 해삼을 만나면 절대 구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섭취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삼을 먹는 것이 곧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이런 종류의 해삼을 드신다면 그것은 독을 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해삼이 왜 전체적으로 검게 보일까요? 일부 불량업자들이 가공 과정에서 황산철을 첨가하기 때문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체가 철 이온을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간경화, 당뇨병, 심지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험한 해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 바로 눈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블로그는 해삼을 불린 후 색이 회흑색이나 갈색, 심지어 약간 녹색을 띠는 경우는 모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만약 판매자가 완전히 새까맣게 변한 즉석 해삼을 판매하고 이 부분까지 유난히 검게 보인다면 그 해삼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치킨과 감자튀김을 맛있게 만드는 것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구 기름이라고 불립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폐식용유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있지만 일부 양심 없는 업자들에게는 이것이 액체금과도 같아서 이익이 진짜 금보다 더 클 정도입니다. 보통 하수구 기름은 식당 싱크대에서 흘러나오는 검은 기름 호스나 쓰레기통 바닥에 남아있는 기름 찌꺼기에서 나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모두 보물입니다. 작업자들은 악취가 나는 이 액체를 철제통에 모아 큰 솥에 붓고 가열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표면에 기름층이 떠오르고 이를 큰 채로 조심스럽게 건져냅니다. 이후 이 기름은 여러 차례 여과와 침전을 거치며 마지막으로 화학분말을 넣어 악취를 제거합니다. 블로그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 원래 검고 악취가 나던 더러운 기름이 맑고 투명하게 변해 새 식용유와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후 이 기름은 라벨도 없는 플라스틱 통에 담겨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식당이나 노점, 튀김식품 공장 등에 판매되어 다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시 식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클랜부트롤이 사용된 돼지고기입니다. 껍질이 매우 얇고 살코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이런 고기를 자주 섭취하면 인체에 매우 큰 해를 끼치며 그 영향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색과 형태가 바로 진짜 토종 돼지고기입니다. 이것 역시 토종 돼지고기이니 여러분께서는 건강한 고기를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달걀 노른자가 유난히 붉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요즘은 기술적인 조작으로 달걀 색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른자가 주황빛을 띠는 것은 정상일 수 있지만 자연스러운 주황빛이어야 합니다. 즉 인위적인 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색인지가 중요합니다. 매년 3월 15일이면 중공중앙텔레비전은 문제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폭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근본적인 관리 감독의 허점에 대해서는 항상 언급을 피하고 있어 외부에서는 이를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론가 어춘비가 작성한 글이 온라인에서 널리 확산되고 있는데 제목은 3.15 갈라쇼, 해마다 반복되는 황당함과 분노입니다. 그는 그래서 나는 한때 공안 시스템에서 오랫동안 일한 한 지인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씁쓸하게 웃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리에는 가짜 식품이 넘쳐나서 눈만 뜨면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살 수 있다. 그런데 감히 네가 직접 몇 달만 가짜 제품을 만들어 보겠다고 해봐라. 석 달도 안 돼 반드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크게 웃었는데 그 웃음에는 풍자와 무력감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글에서는 왜 그런가? 진짜 배우는 영세 상인들이 아니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중공 고위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돈을 받고 보호비를 챙기며 유해한 행위를 계속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계속 고통받게 만든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현실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공 고위층 중 어느 세대가 기름지게 부유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북경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하면서 수많은 척급 간부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들이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다고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북경에 적게는 서너 채, 많게는 10채가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며 각 주택의 가치는 모두 500만 위안 이상입니다. 주거단지는 최상급 학군 지역이고 위치도 2환, 3환 핵심 지역이며 내부 인테리어는 궁전처럼 화려합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민들은 어떻습니까? 70제곱미터짜리 집 한 채를 사기 위해 3대에 걸친 재산을 모두 쏟아붓고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까지 떠안아야 합니다. 관료들은 호화주택에 살고 고급 차량을 타며 수입 유기농 식품을 먹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오염된 분유를 먹이고 오염된 쌀을 먹게 하며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통치가 아니라 노골적인 약탈이자 살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